칼슘 신화의 함정, 당신은 아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 들면 칼슘을 꼭 챙겨야 한다. 약국 진열 때에도, TV 광고에도, 심지어 친구들의 대화 속에도 칼슘이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칼슘을 아무리 챙겨도 뼈는 계속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꼬박꼬박 챙기는데도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여전히 골다공증 위험군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았죠. 그분들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분명 매일 챙겨 먹는데 왜요, 선생님?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제는 칼슘이 아니라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칼슘이 뼈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같습니다. 칼슘이 콘크리트라면 철근은 단백질이고 콘크리트를 굳게 붙잡는 시멘트는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건물은 금세 금이 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칼슘만 부어놓고 철근과 시멘트는 무시해왔던 것이죠. 예전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칼슘 섭취가 충분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은 골절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 즉, 아무리 칼슘을 채워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배설될 뿐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혈관벽에 쌓여 석회화를 일으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한동안 의견이 엇갈렸다는 겁니다. 노인에게 칼슘 보충은 필수다. 비르스 칼슘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십 년 동안 이 논쟁은 반복됐지만 최근 들어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칼슘만으로는 뼈를 지킬 수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뼈가 스스로 재생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뼈는 단단한 돌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깎이고 또 새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만드는 속도보다 깎이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단순히 칼슘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속도를 되돌리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칼슘은 재료일 뿐 감독과 설계자는 당신의 몸입니다. 그 감독이 비타민 D, 단백질, 마그네슘, 호르몬의 균형입니다.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만 칼슘은 제자리를 찾아 뼛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이 살아있는 뼈의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뼈는 나이가 들수록 부서지기 쉬워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생리학적 원리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뼈는 단단한 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뼈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차갑고 단단한 돌 같은 물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혈관이 지나고 세포가 호흡하며 하루에도 수천 번씩 미세한 변화를 겪습니다. 놀랍게도 당신의 뼈는 평생 끊임없이 허물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순환 구조로 존재합니다. 이 과정을 의학에서는 골대사 번뇌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두 종류의 세포가 주인공이죠. 파골세포는 낡은 뼈를 녹여 없애는 해체 전문가, 조골세포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건축가입니다. 이 둘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는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파골세포가 폭주하듯 활동합니다. 그 결과 조골세포가 새 뼈를 만들기 전에 뼈가 녹아내리기 시작하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뼛속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어 구조가 허물어집니다. 이처럼 뼈의 노화는 단순한 영양 부족이 아니라 세포의 대사 속도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점은 의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일부 학자는 호르몬이 원인이다. 또 다른 학자는 영양 결핍이 핵심이다 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그 사이를 잇는 다리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르몬 변화가 영양소 이용률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즉 칼슘이 충분해도 호르몬의 신호가 약하면 조골세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건축 자재는 쌓여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없는 셈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73세 여성으로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고 칼슘 보충제도 복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순히 재채기를 하다가 척추 압박 골절이 생겼죠. 이분의 식단과 영양 상태를 살펴보니 문제는 칼슘 부족이 아니라 조골세포 활동의 둔화였습니다. 수면이 부족했고 햇빛을 거의 쬐지 않았으며 단백질 섭취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뼈가 약한 게 아니라 뼈가 잠든 거였네요. 그 말이 정말로 정확했습니다. 당신의 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보이지 않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균형추가 천천히 기울고 있습니다. 파골세포가 조금만 앞서기 시작하면 당신의 뼈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부는 이미 스펀지처럼 비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단순히 보충제가 아니라 뼈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몸의 신호를 되살리고 세포가 다시 일하게 만드는 힘을 깨워야 합니다. 그 시작은 비타민 D, 단백질, 마그네슘, 그리고 일정한 신체 자극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햇빛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D의 숨은 역할을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칼슘이 왜 뼈로 가지 못하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어드리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숨은 주인공 비타민 D의 역할, 햇빛을 쬐면 건강해진다. 너무 흔하게 들어서 별로 새롭지 않은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당신의 뼈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바로 그 햇빛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며 칼슘이 뼈 속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칼슘은 혈액 속을 떠돌다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심하면 혈관벽에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칼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불립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열쇠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피부가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은 20대에 비해 70대에는 최대 75%까지 감소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햇빛을 쬐을 기회 자체도 줄어듭니다. 외출을 꺼리게 되고 선크림을 자주 바르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핀란드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단 15분씩 햇빛을 쬐은 사람들의 뼈 상태가 보충제를 먹은 그룹보다 더 좋았다는 결과입니다. 즉, 비타민 D에는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뜻이죠. 하지만 비타민 D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햇빛을 조금만 쬐면 충분하다. 음식으로도 다 채울 수 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식단으로는 하루 필요량의 최대 20% 정도밖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등 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류가 주요 공급원이지만 매일 꾸준히 먹지 않으면 금세 부족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햇빛 플러스 식단, 플러스 보충제를 함께 관리해야만 충분한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타민 D는 단지 칼슘 흡수를 돕는 조연일 뿐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대사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조골세포의 분화와 면역 시스템, 심지어 근육 기능까지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비타민 D는 뼈를 단단하게 만들 뿐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균형의 비타민인 셈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햇빛을 쬐어야 할까요? 의사로서 저는 하루 15에 20분, 오전 10시 이전에 부드러운 햇살을 추천합니다.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유리창 너머가 아닌 직접 햇빛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단,
피부가 예민한 분은 오전 짧은 시간으로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세요. 당신의 뼈는 지금도 조용히 햇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해야 칼슘이 제자리를 찾고 뼈세포가 활발히 일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D 하나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뼛속 구조물을 단단히 지탱하려면 또 하나의 주인공이 필요하죠. 다음 섹션에서는 그 주인공, 바로 단백질의 역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육뿐 아니라 뼈의 구조 자체를 떠받치는 놀라운 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도 굶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근육의 영양소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뼈의 숨은 구조물입니다. 쉽게 말해 칼슘이 콘크리트라면 단백질은 그 안을 지탱하는 철근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채워 넣어도 그 뼈는 겉모양만 단단하고 속은 텅 빈 건물처럼 약해집니다. 노년층의 식탁을 보면 이런 패턴이 흔합니다. 아침엔 죽, 점심엔 국수, 저녁엔 밥과 나물. 탄수화물은 충분하지만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이 부담스러워지고 고기를 멀리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결과 뼈는 서서히 영양을 잃고 스스로 붕괴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단백질 부족은 단지 근육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골세포, 새, 뼈를 만드는 세포의 주요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백질이 없으면 조골세포는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골밀도는 낮은 마른 체형의 어르신들. 그분들은 대부분 고기를 거의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치료는 칼슘제나 약보다 먼저 식단의 단백질 비율을 회복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은 68세 남성 환자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위한 거잖아요. 저는 운동 안 하니까 필요 없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단백질은 뼈의 30%를 차지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뼈는 매일 운동 중이에요. 그 말에 그는 놀라서 식단을 바꾸었고 6개월 뒤 골밀도 검사를 하니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하는 주장을 했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충분한 단백질은 오히려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IGF-1이라는 성장인자를 증가시켜 뼈 형성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즉, 단백질은 뼈를 강화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L1.2기 적정량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약 6,070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한 끼 기준으로 보면 달걀 2개, 펠루 두부, 반모, 펼소 생선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루 3끼 모두에서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탱한다는 것. 근육이 줄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골절은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도 일어납니다. 즉, 단백질은 단지 뼈를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낙상 예방약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뼈는 단백질을 먹고 자랍니다. 아무리 칼슘을 채워도 단백질이 없으면 그것을 붙잡을 골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밥보다 단백질 반찬을 먼저 생각하세요. 한 숟가락의 단백질이 1년 뒤 당신의 뼈를 지탱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다른 숨은 조력자들, 마그네슘과 비타민 K2의 강력한 시너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칼슘이 엉뚱한 곳, 혈관, 관절, 신장에 쌓이게 됩니다. 즉, 뼈를 위한 영양소가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또 있다는 뜻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K2의 시너지. 이제 당신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칼슘은 재료, 비타민 D에는 문을 여는 열쇠, 단백질은 구조물.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죠. 그 재료와 열쇠, 구조물을 제자리에 정확히 붙잡아두는 손은 무엇일까? 그 대답이 바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K2입니다. 이 두 영양소는 이름은 덜 알려졌지만 뼈 건강에 숨은 영웅입니다. 단순히 보조 역할이 아니라 칼슘의 운명을 결정짓는 길잡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칼슘은 뼈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정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그네슘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세포 안팎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마그네슘이 그것을 다시 밀어내 균형을 잡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관이 수축하며 결국 칼슘이 혈관벽에 쌓입니다. 즉,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은 뼈 대신 혈관을 굳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거죠. 한 논문에서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노인의 경우 골밀도가 평균보다 13%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300ml 이상의 마그네슘을 섭취한 그룹이 골절 위험이 30%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슘만 챙기면 돌이 생기고 마그네슘과 함께 챙기면 뼈가 생긴다. 그만큼 두 영양소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K2의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K라 하면 혈액 응고 비타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K에는 K1과 K2가 있고 K2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을 올바른 장소로 데려다주는 교통정리 요원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에는 가지마, 뼈로 들어가 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이죠. 비타민 K2는 오스토칼신, 오스토찰친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칼슘이 뼈에 단단히 붙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혈관이나 관절에는 쌓이지 않습니다. 만약 K2가 부족하면 칼슘은 엉뚱하게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나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노인에게 같은 양의 칼슘과 비타민 D를 주되 한쪽에는 비타민 K2를 추가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K2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골밀도가 평균 20% 이상 향상, 반면 K2가 없는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죠. 이 연구는 전 세계 골다공증 학회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K2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식품은 나토, 발효콩, 숙성 치즈, 달걀 노른자, 버터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일반 식단에서는 나토나 숙성 치즈를 자주 먹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쉽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제나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K2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칼슘만 챙기던 지난 습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K2가 있어야만 그 재료는 비로소 튼튼한 뼈를 만드는 건축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역설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칼슘을 많이 먹을수록 좋은가?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너무 많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과 신장을 해치는 보충제 역습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칼슘이 오히려 해로울 때 우리는 흔히 부족하면 채워라 라는 말을 건강의 기본 원리처럼 믿습니다. 하지만 영양학에서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특히 칼슘만큼은 예외입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뼈가 아니라 혈관과 신장이 먼저 위험해집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선생님, 저는 칼슘을 꾸준히 먹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신장결석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칼슘제를 하루 2-3알씩 오랜 기간 복용해온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칼슘이 모두 뼈로 가지는 않습니다. 남은 칼슘은 혈액 속을 떠돌며 엉뚱한 곳에 쌓입니다.
혈관벽, 신장, 심장판막, 관절까지 몸의 잘못된 장소에 정착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 칼슘 과잉 석회화, calcification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돌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혈관벽에 칼슘이 붙으면 동맥이 딱딱해지고 그 결과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위험이 커집니다. 신장으로 가면 결석을 만들고 관절 주변에 쌓이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즉, 칼슘은 필요한 만큼만 뼈로 가야 하고 그 이상은 독이 됩니다. 이 주제는 의학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칼슘 부족이 문제이니 더 먹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쪽은 칼슘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2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칼슘 보충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 덩어리가 아니라 정교한 조화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그 균형이 깨지면 칼슘은 좋은 재료에서 배설되지 못한 찌꺼기로 변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팀이 10년 동안 노인 2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7,000mg 이상의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0% 이상 높았고 신장결석 위험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한 사람들은 오히려 골밀도가 높고 부작용이 적었습니다. 즉, 음식으로 얻는 칼슘은 약보다 안전하고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칼슘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700개 콸 800mg입니다. 우유 한 잔 250ml 대 약 250mg, 두부 반 모에 150mg, 멸치 한 줌에 100mg이 들어있습니다. 즉, 하루 3끼를 균형 있게 먹으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보충제는 음식으로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만 비타민 D와 마그네슘, K2가 함께 포함된 형태로 제한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몸은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칼슘을 처리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70대의 몸에서는 칼슘이 더 쉽게 축적됩니다. 따라서 많이 먹기보다 제대로 쓰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다 놔도 설계도와 감독이 없다면 집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만 채워 넣는 건 감독 없이 벽돌만 쌓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그 뼈를 갉아먹는 생활 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뼈의 강도를 조금씩 무너뜨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리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뼈를 갉아먹는 생활 습관 3가지. 지금까지 우리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뼈 건강은 무엇을 더하느냐보다 무엇을 빼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챙겨도 매일 반복하는 나쁜 습관 하나가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뼈를 갉아먹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실제로 본 패턴입니다. 1. 카페인 과다 섭취, 커피는 내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많죠. 하지만 문제는 하루 커피 3잔이 칼슘 하나를 빼앗는다는 사실입니다. 카페인은 신장 기능을 자극해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식사 직후나 보충제 복용 직후의 커피는 흡수율을 급격히 낮춥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300mg 이상, 커피 2-3잔 수준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골밀도가 46% 낮다고 합니다. 그럼 커피를 아예 끊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잔, 특히 오전에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오후 이후의 커피는 뼈뿐 아니라 수면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마셔보세요. 몸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이 과도한 염분 섭취 짠 음식은 노년층 식탁의 숨은 적입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이 혈액 내 농도를 높이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결국 짠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뼈 속 칼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젓갈, 김치, 된장찌개처럼 한국인의 전통 반찬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염분이 높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5GE 소금 기준 약 2채 이하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골다공증 위험을 15%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짠맛을 줄이려면 간을 줄이는 것보다 단백질과 채소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짠 음식은 줄이고 뼈를 만드는 식재료는 늘리세요. 삼흡연과 음주흡연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생활 요인입니다. 니코틴은 혈류를 좁혀 조골세포의 활동을 직접 억제합니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분비를 줄여 골다공증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담배는 폐에만 해롭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흡연자의 뼈는 비흡연자보다 골절 위험이 50% 높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뼈의 재생 주기를 망가뜨립니다. 알코올이 간의 비타민 D 활성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한두 잔의 와인은 괜찮지만 매일 밤의 술은 조용한 뼈 도둑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골대사를 교란하는 요인입니다.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막고 염분은 칼슘을 빼앗으며 흡연과 음주는 뼈 재생을 억제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10년 뒤 뼈의 강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줄이면 보충제 없이도 뼈의 밀도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5년째 복용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커피를 줄이고 짠 음식 대신 단백질 위주로 바꾸며 저녁 와인 한 잔을 끊었더니 1년 후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보다 생활 습관이 약이었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당신의 밤 시간이 왜 뼈의 강도와 직접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뼈는 조용히 약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와 밤 동안 뼈를 지키는 호르몬의 비밀을 알려드리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야간 호르몬과 뼈 손실의 비밀,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낮 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뼈가 약해지는 거지 밤엔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뼈는 밤에 가장 빠르게 약해집니다. 잠든 사이 몸속에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호르몬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의학적으로 뼈의 재생은 수면 호르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그리고 부갑 상선 호르몬, PTH, 이 교대로 작용하며 하루 동안 손상된 뼈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듭니다. 즉, 당신이 잘 자야 뼈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의 수면 환경입니다. 밤늦게까지 켜진 스마트폰 불빛, TV의 푸른 화면, 늦은 카페인 섭취. 이것들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결국 성장 호르몬의 분비 리듬까지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조골세포의 활동이 줄고 파골세포의 활동이 강해집니다. 즉, 밤새 뼈가 녹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정상 수면군보다 골밀도가 평균 12%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일수록 비타민 D 활성도와 칼슘 대사가 모두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죠. 즉, 잠을 못 자면 뼈가 늙는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피로하거나 긴장할 때 분비되는데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조골세포가 활동을 멈추고 뼈의 회복 대신 분해가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잠을 덜 자면 뼈가 더 일한다. 그런데 반대로 파골세포만 일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남성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2시에 잠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10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야 수면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제가 하루 7시간만 주무셔도 약의 절반 효과를 보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그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면 습관을 바꾸고 1년 후 그의 골밀도는 6%나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약보다 잠이 약이었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야 뼈가 지켜질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리듬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둘째, 취침 2시간 전엔 카페인과 밝은 화면을 피하세요.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어야 성장 호르몬이 작동합니다. 셋째,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으로 혈류를 개선하면 뼈에 산소와 영양이 더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혹시 밤에 뼈가 녹는다니 너무 무섭다고 느끼셨다면 기억하세요. 그만큼 회복의 기회도 크다는 뜻입니다. 밤은 뼈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잠이라는 약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뼈를 되살리는 데 있어 운동보다 더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 미세 진동 자극의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사 우주 비행사들의 뼈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이 연구가 지금은 노년층 재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미세 진동 자극 운동이 뼈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해서 운동이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뼈를 지키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뼈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세 진동 자극, 바이브레이션 테라피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많겠지만 이 기술은 사실 나사, 미항 공우주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몇 주만 있어도 뼈가 급속히 약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미 연구진이 고안한 방법이었죠. 지구로 돌아온 비행사들의 골밀도를 되살리기 위해 사용된 장치, 그것이 오늘날의 진동 운동기, 바이브레이션 플레이트의 원형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을 몸 전체에 전달해 근육과 뼈세포를 자극하는 것. 이 진동은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류를 개선해 뼈가 스스로 재생하도록 돕습니다. 심지어 강도 높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조용히 서 있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일 10분씩 진동 자극을 주었더니 골밀도가 평균 3.5% 상승했고 낙상 위험은 2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걷기 운동 그룹보다 뼈의 내부 강도 개선율이 더 높았습니다. 즉 미세 진동은 움직이지 않는 운동이자 뼈를 깨우는 자극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요? 우리의 뼈 속에는 골세포, 오스터사이트라는 센서 같은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작은 압력이나 진동을 감지하면 뼈를 강화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감각이 둔해져 조골세포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죠. 미세 진동은 바로 그 골세포의 감각을 다시 깨워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간단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2번 5분씩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기, 세탁기 앞에서 진동이 전달될 때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균형 잡기 운동을 해보기, 이런 작은 자극만으로도 뼈 속 미세 진동 센서가 깨어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저주파 진동 운동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샨2 2법은 주 3제 4회만 해도 뼈 대사가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 골다공증이 심한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과도한 진동은 척추나 고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 80세 여성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가 어려워 거의 누워만 계시던 분이었죠. 딸이 선물한 진동 운동기에 하루 10분씩 서 있었을 뿐인데 6개월 뒤 골밀도 검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치가 좋아졌을 뿐 아니라 균형 감각도 향상되어 낙상 위험이 줄었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진짜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이렇듯 뼈는 단순히 영양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안의 세포를 깨우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진동은 뼈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그 언어를 들려주는 순간 뼈는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뼈를 되살린 한 노년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식과 습관, 그리고 사랑으로 골밀도를 되돌린 그들의 식탁 이야기를 통해 당신에게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되살린 노년 부부의 식탁 이야기. 몇 해 전 진료실을 찾은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릎 통증 때문에, 아내는 손목 골절 때문에 병원을 찾았죠. 검사 결과는 둘 다 골다공증. 그들은 실망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칼슘제 먹고 우유도 마셨어요. 그런데 왜 뼈가 이렇게 약하죠? 그날 저는 그들의 식습관을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아침엔 식빵과 커피, 점심은 김치찌개와 밥, 저녁은 간단한 국수. 표면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단백질, 비타민 D, 마그네슘, K2 모두 부족한 식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짠 음식과 커피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뼈 회복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엔 달걀과 두부, 점심엔 생선과 채소, 저녁엔 버섯과 우유 한 잔, 그리고 하루 한 번, 점심 후 15분 햇빛을 쬐도록 했죠.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아내가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약 대신 밥상으로 치료해보자. 3개월 후 그들이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얼굴빛부터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무릎 통증이 줄어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고 했고, 아내는 손목 힘이 돌아왔다며 웃었죠.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골밀도가 4.5% 상승했습니다. 물론 기적 같은 수치는 아니지만 의학적으로는 명확한 회복 신호였습니다. 그들의 식탁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특별한 보충제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음식의 조합을 바꿨을 뿐이죠. 예를 들어 우유와 멸치를 함께 섭취해 칼슘 흡수율을 높이고 두부와 김치를 함께 먹는 대신 김치는 줄이고 김을 추가했으며 저녁에는 과일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마그네슘을 채웠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엔 10분간 발끝 들기 운동으로 뼈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들이 뼈의 대사시계를 다시 작동시킨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식습관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층에게 약물 치료만으로는 뼈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은 뼈의 흡수를 억제할 뿐 새로운 뼈를 만드는 건 결국 영양과 생활입니다. 즉, 음식이야말로 살아있는 약입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약보다 식습관이 효과적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최근 일본 도쿄대 연구진은 식단 조절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1년 내 골밀도 5.7% 향상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비뼈는 영양으로 만들어지고 습관으로 유지된다. 그 부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서로를 챙기며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햇빛 다녀오셨어요. 그들의 식탁에는 여전히 작은 멸치, 반모의 두부,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식탁은 지금 어떤가요? 당신의 하루 3끼는 뼈를 채우고 있나요? 아니면 서서히 빼앗고 있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처럼 작은 변화가 실제로 뼈를 되살리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 신호를 보내는 순간을 이해하면 희망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리학적 사실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회복 신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뼈는 한번 약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미소를 짓습니다. 아니요, 뼈는 살아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납니다. 이건 희망적인 위로가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뼈는 평생에 걸쳐 파괴와 재생을 반복하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한번 무너진다고 끝이 아니라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단 그 신호를 읽고 반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비타민 D, 단백질, 마그네슘, K2, 그리고 수면과 자극, 이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면 조골세포가 서서히 깨어납니다. 보통 3개월이면 뼈의 대사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고 6개월이면 골밀도 수치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수많은 임상 연구가 증명한 수치입니다. 한 연구에서 하루 20분 햇빛 노출 필수 단백질 섭취량을 30% 늘린 노인 그룹은 6개월 만에 골밀도가 평균 5% 상승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로 1년간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거의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즉 뼈는 약의 도움보다 습관의 리듬을 더 잘 기억하는 조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비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느낌으로 말합니다. 예전보다 덜 쑤신다. 손끝, 발끝이 따뜻해졌다. 걷고 나면 몸이 가벼워진다.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바로 뼈가 회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 신호를 보기도 전에 포기합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뼈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영양이 들어오고 자극이 주어지고 휴식이 주어지면 70세든 80세든 다시 자라납니다. 실제로 제 진료 환자 중 79세 여성 한 분은 30년 만에 키가 1cm 늘었다고 웃으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햇빛 산책을 하고 식사 때마다 단백질 반찬을 챙기며 매일 밤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1년 후 엑스레이 검사에서 척추 압박이 줄어들고 골밀도가 회복된 것이 확인됐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내 몸 안에 집을 짓는 기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뼈는 우리 몸의 기둥이자 삶의 구조물입니다. 그 기둥이 조금 기울었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둥을 바로 세울 의지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이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하루 10분의 햇빛, 한 숟가락의 단백질, 짠맛 줄이기, 잠의 리듬. 이 4가지가 1년 뒤 당신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뼈 회복 루틴을 정리하며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만 내디뎌도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뼈 회복 루틴. 이제 우리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칼슘만으로는 뼈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며 영양 호르몬 습관이 서로 연결되어 뼈의 운명을 바꾼다는 진리를요. 이 마지막 장에서는 당신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 뼈 회복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파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부엌, 당신의 거실, 당신의 하루 안에서 완성됩니다. 아침, 뼈를 깨우는 시작, 1 햇빛 15분. 아침 식사 후 창가나 마당에서 팔과 얼굴에 햇살을 받아보세요.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며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단백질 한 접시, 달걀 1개, 두부 반모,
혹은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많으니 적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당신의 뼈는 여전히 건축 중입니다. 점심, 뼈에 영양을 채우는 시간, 일잔 음식 대신 색깔 있는 음식 김치, 젓갈 대신 시금치, 버섯, 단호박으로 바꿔보세요. 칼륨과 마그네슘이 나트륨의 독을 중화합니다. 이 움직임을 선물하세요. 식사 후 10분 산책 혹은 발끝 들기 30회. 그 미세한 자극이 조골세포를 깨웁니다. 저녁, 뼈가 자라나는 시간, 일저녁 식센 K2 식품, 달걀 노른자, 치즈, 나스토 같은 음식을 한두 번이라도 곁들이세요. 비타민 K2는 칼슘을 정확한 자리로 데려다주는 안내자입니다. 이 수면 준비, 루틴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멜라토닌이 분비되며 성장 호르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뼈의 복구가 시작됩니다. 밤, 뼈가 새로 태어나는 시간, 당신이 깊은 잠에 들면 뼈는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은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뼈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3개월 후엔 통증이 줄고 6개월 후엔 자세가 곧아지며 1년 후엔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뼈는 단단하지만 그 뼈를 만드는 힘은 언제나 부드러운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손, 당신의 식탁, 당신의 잠이 하루하루 뼈를 새로 짓는 작은 벽돌이 됩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뒤에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걷는 자신, 손자의 손을 잡고 웃는 자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약보다 강한 건 꾸준함이고 꾸준함보다 강한 건 오늘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